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불급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열어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카메라가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필살기를 엿볼 수 있는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을 비롯해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여러 방송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들 종합시켜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예상한 것들이 맞아 들어갔는지 또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준비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 강하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제 증시 분석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정리를 하면서 많이 빠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다시 3천이 깨져서 내려가고 코스닥도 천선이 꺼져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조금 여러 가지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여전히 외국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볼 때는 코스피는 2,900 그리고 코스닥은 950 정도가 밑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가가야지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하면서 반응하기에는 우리 시장 굉장히 아직은 유동성도 많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도 많은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제가 코스피 사진을 찍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물량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았고 이 부분 외국인들은 조금 관망했지만 기관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 말씀을 드릴 때 기관들이 이때 모은 물량들 분명히 연초가 되면 정리를 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월 3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관에서 엄청나게 정리를 시작했죠. 외국인들은 이때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사모으는 종목들 조금씩 담으면서 약간의 수익 정도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또 사면서 이 부분 받쳐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심화돼서 기관들이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많이 팔고 나갔고 개인들이 많이 사줬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기관의 모습 이제 나타났으니까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의 매도가 끝나면 외국인들이 물량 정리하는 텀이 올 것이다. 이걸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런 텀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1월 중순에 지나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예상해 보신다면 지금 기관이 팔 때가 아니라 외국인이 정말 팔고 나갔을 때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함께 산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발 긴축 쇼크 때문에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개인들의 패닉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 기관이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약간 순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걸 좀 예상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대응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사실은 개인들이 나갈 때, 지금 기관이 나갈 때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조금씩 포트에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인데 이 부분이 끝난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이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도 장이 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하락을 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겠죠. LG화학이 사실은 이 커다란 자회사를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따로 IPO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하락이 컸었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 이 부분 사실은 이 자회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더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현대차 종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현대차가 올 한 해 정말 제대로 된 사이클을 한번 타겠다 이런 거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메타버스, IT 여러 가지에 걸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에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많겠다 볼 수가 있겠는데 좀 특이한 점은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 순위도 5위에서 7위로 갑자기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카카오에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조금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있는데요. 상승 업종, 이 와중에 상승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운수 장비입니다. 자, 과연 이 섹터들 어떨까요? 내년 아닙니다. 이제는 올해죠.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도 섹터가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에 굉장히 눈독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12월 28일입니다.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월 4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니까 이때는 개인들이 받쳐줬죠. 그리고 1월 6일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외국발 뉴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가치주, 성장주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은 확실하게 성장주의 한 해였다. 하지만 올해는 가치주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시총면이나 그런 것들에서 볼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가치주에 더 가깝고요. 그동안 굉장히 사랑받았던 소부장주들이 사실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빠진다 그래서 다시 못 올라오냐 이건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소부장주들도 다시금 관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주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딱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소부장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의 이러한 흐름을 봐서 같이 가는 종목들, 이 종목들을 코스닥에서도 잘 간추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 업종 떨어지는 와중에도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 IT,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IT 지수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작년에 사랑받았던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바뀌면서 앞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미국발 긴축 공포가 굉장히 더 빠르게 다가오면서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한 주 평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이 되고요. 내려갈 때는 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기술주 그리고 가치주 여러 가지 본다면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가치주를 좀 포트에 많이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지만 특히 국내 기관 투자자들 지금 반도체에 집중을 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하이닉스는 좀 빠졌지만 삼성전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그만큼 저점에서 주워 담는 전략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난 러브콜과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한해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달러 얘기들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달러의 강달러 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올해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올해 중반에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리고 나면 그때는 조금 이 달러의 강차가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ETF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ETF를 쓰다만 개미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이익을 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6%,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32%,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27%,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에 우리가 투자해서 굉장히 조금 등락을 거듭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보는 것과 같이 ETF에서 상당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특히나 조금 이 주식 투자에 힘든 걸 느끼니까 ETF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에 5조 규모였던데 작년에는 9조까지, 그리고 올해는 10조를 가뿐하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개인들이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을 또 주도해 나가고 있는 세력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학 개미들 굉장히 올 한해, 아니 작년이죠, 이제 자꾸 올 한해라 그러는데 작년 한 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QQQ, TQQQ, 스파이, 리치드 그룹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QQQ나 TQQQ,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ETF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작년 사실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와도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컴퓨터 기술에서도 점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더 좋은 컴퓨터 기술, 메타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 정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ETF에 점점 더 많은 투자 분량을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사실은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나눈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나 다 포트에 두 포트를 가지고 가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 이만큼 또 국내 주식 이만큼 조금씩 나눠서 가져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나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다 이런 분들, 또 누군가는 한국 주식에만 투자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내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에서 제가 작년 말에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12월 29일자로 보시면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 항공과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2월 28일날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카카오페이, 한국전력, 하이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에 핫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지금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들이 많은 물량이 출회되는 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LNF나 에코프로브에 동신세미캠, S1, 첨보,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만큼 작년에 개인들이 팔 때 많이 사준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 시장이 과연 꺼질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올 한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작년부터 사실은 미국인들은 LG화학, LG디스플레이 이런 LG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삼성 관련주들에도 굉장히 좋은 관심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LG와 삼성 둘 다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포트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차가 작년 말에 굉장히 큰 발표를 했죠. 이제는 엔진을 버리고 완전히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곧 이어서 수소차를 좀 정리하고 완전히 전기차에 집중하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정말 주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외국인들이 계속 포트에 담고 있는 건 역시나 전기차 테마는 올 한 해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일날 종목을 봐도 사실은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FN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과 함께 패션에도 조금씩 관심을 더 가져볼 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사실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투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일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장 위에 있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SK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요. 일진머터리얼즈나 현대모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전자 이런 부분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21일 날도 보면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20일에도 사실은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때 기관이 던져놓은 좋은 주식, 이럴 때도 매수한 좋은 주식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KB금융, 카카오, 삼성 SDI, 기아 이런 부분 빠졌는데요.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 LG화학이 이 와중에 3.9%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약간 강보하긴 하지만 0.23% 올라줬고요. 포스코가 또 여기에 이름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절대로 철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발 지금 철강 부족 사태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철강 생산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값싸고 질 좋은 철강 바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수주가 쏟아지고 주문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현대모비스도 4.8% 올랐죠. 역시 현대 관련 이런 종목들,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좋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올 한 해를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LG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거 딱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쭉 제가 모아봤는데요. 사실은
딱 보면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들의 대주주 회표 물량이 나갔지만 기관이 물량을 받아냈고 내년 초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내년 초 기관이 물량 폭탄 던지면 그때 저점에 담으셔야 된다. 내년 초에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개인들이 파는 종목과 내년 초 기관들이 파는 종목을 미리 정리해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올랐다 빠진 종목 다시 보기. 그래서 이 세력들이 한번 사고 팔고 나갔지만 그 다음에 제대로 실적 구간이 들어오면서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들로 올랐던 종목들이 한번 빠진 만큼 올 한 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4일에도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고된 외국인의 물량 던지기. 외국인의 물량 정리 끝나면 기관도 물량 정리에 들어갈 것이다. 정말 딱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 볼 때 이런 매수 패턴, 매도 패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무서워 떤다. 이 부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 충분히 감당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외국인이 쏟아내는 종목 그리고 고디어 기관이 물량 쏟아내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저점 기다렸다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해야 연초 반등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지금 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좀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파는 이 구간에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관들이 파는 종목들이 이제 저점 매수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외국인들이 한 번 더 팔고 나가면 더 깊은 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7일자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기관 개입 페니셀의 된통 당원이 무서워 벌벌 떠는 모양.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이 요새 개인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버리는 원래도 그런 모습이었지만 작년에 개인들의 오미크론 페닉셀 이후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이 이제는 정보력에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기조나 여러 측면을 분석해 보면 올해는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가치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물량 쏟아낸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저점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서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반응하기보다는 가치주를 포트에 담고 투자를 단단하게 이어나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동안 정말 이 단타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타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세는 이제 끝이 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나가시는 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 그래서 이 가치주들을 정확하게 포트에 담고 이 가치주들이 오를 때 이 상승을 맛보는 그런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투자 전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LG도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 이 화학 관련주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IPO와 함께 굉장히 자금 이탈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은 외국인들이 LG화학을 계속해서 담고 있죠. 이 부분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뒤에서 결국 수익을 가져가고 뒷받침해주는 종목이 LG화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부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전반적인 부분에서 LG가 또 다른 좋은 부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LG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지금 좋은 수익성이 있는 것들을 키우고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LG전자의 핸드폰 사업 철수 소식이었습니다. LG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LG전자가 이제 핸드폰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LG전자 그리고 LG그룹주 전부 다 이제는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의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패널의 90% 이상이 LG 패널이 들어가고 있고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LG 전자와 LG 화학 그리고 이제 신규 IPO가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LG 그룹주들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한해 정말 좋을 것 같은 종목 바로 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변모를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내놨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산업들 안에서 종목들을 정리하고 있고 이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신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친환경차라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 두 부분이 갔었는데 수소차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전기차 부분에 더 많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현대차에도 좀 더 집중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현대차 기관이 지금 정리했을 때 오히려 저점으로 삼고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올 한해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를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리오프닝주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FNF도 그렇고요. 칠라호텔도 그렇고 여행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씩 좋은 탄력을 받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현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올 한해 정말 좋은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거고요. 특히 작년에 사실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실적 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종목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언제는 로보가 좋았다, 언제는 애플리봇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로봇 테마도 ETF로 나와서 ETF에서 정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종목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오른다 이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삼성과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 포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처럼 엄청나게 막 상승은 하지 않겠지만 그만큼의 충분한 기회와 그만큼의 충분한 시장 형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정말 이 박스피라고 부르는 코스피가 천장을 얼마만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추미의 관심사입니다.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내년에는 진짜 3,300, 3,400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 사실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의 조금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놀이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놀고 간다 그래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국인과 함께 놀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의 뒤통수 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도 외국인 기관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고 기관 나가면 같이 나가고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향방은 사실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한 세력을 추종하는 이런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계속해서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도 나가고 기관도 나가고 이러니까요. 개인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기관과 함께 하든지 외국인과 함께 하든지 이 둘 중의 노선을 딱 정하셔서 투자하는 것이 개인분들에게는 더욱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정보, 많은 꿀팁들이 막 지나가서 저도 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저 조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증시 분석과 올 한 해 또 상승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ETF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ETF를 좀 담아가자. 미국 주식과 또 한국 주식 쪽으로 같이 또 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가님이 관심 있는 ETF 섹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전기차고요. 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반도체 사실은 내년에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 작년에 네. 연초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이제 가시화가 됐죠. 이런 그렇죠.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확실하게 반도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도 사실은 굉장히 투자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중국 전기차에 우리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현대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만 20군데가 아니라 200군데가 넘습니다. 네, 그렇게 네. 많습니까? 사실은 네. 200개의 차종을 내놨다 그래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정도인데 네. 200개의 생산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가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값싼 경쟁력과 함께 유럽에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나 전기차 이 ETF도 굉장히 포트 안에 담아두면 너무나 좋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ETF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전기차와 반도체, 특히나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올해 또 유망한 섹터로 전기차와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고 또 새로운 것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꼽아주셨어요.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뭐 호텔신라 등등등의 여러 여행주들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외국인의 세일,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끝난 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 사실은 다가가기엔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받쳐주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지만 기관들이 매도를 모두 끝내면 분명히 외국인이 매도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상승이 언제가 될 거냐? 그러면 저는 바로 연초보다는 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를 조금 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올 겁니다. 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사세요라고 외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화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1264057입니다.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3부까지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트 분석 천천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분석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 고민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8,000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43,4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의 하루 흐름 업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세 보였다가
12시가 넘어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어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42,000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다가 최근 연거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하나 금융지주 12월 중순에는 더 상승을 하기도 했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수가는 48,000원, 비중 30% 꽤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배당 이슈와 함께 은행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딱 연말에 배당이 끝나자마자 좀 쭉 또 하락을 해줬고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보유하신 수량이 30%라 봤는데 제가 볼 땐 매수하신 구간까지 올라가기에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작년 11월, 10월 말, 11월 초쯤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파른 상승은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 볼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딱 네 번을 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30%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조금 포트에 여러 개 있다. 아직은 현금이 조금 있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딱 45,000원 정도 라인이 된다면 한번 다시금 부딪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부딪혀 내려온다면 다시금 저점을 42,000원 정도를 보고 저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은 저점 매수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내년에 분명 사실은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 분명 여러 가지 좋은 확률과 여건이 조성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탄력성이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점 매수 통해 평단가 낮추시고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편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금융지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2만 원, 비중 40% 꽤나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리온의 오늘의 종가 3.9% 오늘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0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온 오리온인데요. 10만 2천 원 선에서 10만 6,500원 선까지 오늘 하루 흐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1만 2천 원 선까지 도약을 하기도 했던 오리온인데요. 12월 중순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향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늘 상승세에 양봉 나타냈네요. 오리온의 흐름 한번 살펴봐주시죠. 네, 조금 한 4개월 여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매수하셨다면 3개월 정도 주가가 쭉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딱 이 주가가 밀려 내려간 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함께 많이 빠졌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외국인들이 특히 좀 많은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들에서 물량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관들이 조금 외국인이 매도할 때 계속해서 조금씩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비중이 40%라 제가 볼 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가치주로 삼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런 부분에서 실현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금 제가 볼 때는 11만 원 부근께 도달한다면 한번 다시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이때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오면 지금 이제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점에서 조금만 더 담으신다면 1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좀 평단가 낮추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올 한 해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리오프닝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있습니다. 오리온도 재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종목에 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과 함께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많아지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코로나 시기지만 코로나와 함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 많이 보고 손절하기보다는 그냥 쭉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의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요. 태영건설입니다. 매수가는 16,83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분할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86% 상승세 보였습니다. 장중에 1,65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11,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태영건설 최근에 건설주의 이 상승을 더불어서 이 태영건설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6거래일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6,830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올 한 해가 굉장히 기대되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태양건설 역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굉장히 그동안 작년에 엄청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올 한 해는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지금 라인이 사실은 하방 압력을 받기 되게 좋은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딱 이 라인에 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라인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12,3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할이 되기 전에 와 지금 가격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12,300원 정도를 좀 가깝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지금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는 곳이 12,500원에서 13,000원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12,3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 볼 때 이 건설 경기의 업황의 호황 이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HDC 현대산업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의 종가 상황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000원 선이 종가고요. 오늘 장중에 25,5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모습 보여줬네요. 24,750원 선까지 또 저점을 찍어내기도 한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4거래일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운봉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건설주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매수가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굉장히 이 건설주들 보시면 최근에 좀 흐름을 좋게 볼 수 있겠다 싶은 게 기관이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상승하는 게 이 기관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12월 달 초에 저점을 확인하고 한 달 만에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오늘 조금 윗꼬리를 길게 단 게 제가 볼 때는 딱 요 정도 가격이 사실은 하방 압력도 받고 상방 압력도 있었던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방 압력을 좀 받고 긴 꼬리 달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는 이 부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 딱 27,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0%시니까요. 딱 20%에서 25% 정도 담는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 조금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긴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락을 한다면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갈 때 만약에 이번에 빠진다면 제가 볼 때 23,500원 라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바로 저점 매수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평단가 낮춰서 진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익절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다날 살펴보도록 하죠. 12,850원에 마무리가 된 다날입니다. 1.58% 오늘 상승세 있었는데요. 장 초반 시초가 13,000원, 장중에 13,4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는데 최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12월 10일 부근께까지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18,85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 좀 하향세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다날이 굉장히 며칠간 굉장히 핫하게 관심 많이 받았었는데 이 종목 지금 1월 들어서 조금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매수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딱 오늘 걸친 라인 정도가 사실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조금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좀 더 빠진다 싶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월요일 날 반등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부딪혔던 라인이 14,100원 정도가 되는 라인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에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20%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조금 더 늦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월요일날 장 시작하는데 반등이 좀 나온다 싶으면 장 초반이 아니라 장 막판에 한번 요새 계속 뿌의 장세라고 그러죠. 초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날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은 3부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PR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